근데 이 암이 우리나라에 어떤 암이 많은가 봤더니 남자는 위암이 1, 2, 그리고 대장암이 2, 3위는 폐암, 4위는 간암이었어요. 물론 여자분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많은데 그 다음 단계로는 역시 대장암하고 위암이 많은데 그중에 조금 대장암이 많고 그 다음에 위암이 많고 역시 여자도 폐암이 많고 간암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주로 앓는 갑상선이나 유방암은 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 피한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고 가는 방법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말고 이제 남녀 공통인 위암은 옛날에는 변한 음식을 많이 드셨죠. 그 변한 음식이 바람의 원인이다. 위암 발병의 원인이다. 근데 요즘은 냉장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한 음식을 비교적 덜 드시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위암이 줄어드는데 탄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뜨거운 음식을 드시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위암의 원인이 되는데요. 탄 음식을 안 먹기 위해서는 고기는 익혀 먹는 거를 주로 삶아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짜게 먹으면 우리가 배추를 김치 담는다고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짠 걸 먹어서 삼투압에 의해서 위가 이렇게 배추 절이듯이 절여지면은 위가 튼튼하지 않겠죠. 급한 대로는 짜게 드셨으면은 물을 빨리 한 잔 마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소금이 많이 들어온 것을 콩팥이 배설을 하거나 이런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평소 물론 싱겁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짜게 드셨다면 급한 대로 자극적인 걸 드셨다면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먹는 것도 바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음식들을 좋아하는 이 문화인데 뜨거운 음식을 드셔서 뜨거운 것이 들어가면은 후두암, 식도암, 위암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뜨거운 것 드셨을 때는 얼른 물을 한 잔 마시는 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암이 안 걸리는 노력. 대장암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별로 없었습니다. 서구에나 있었지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 암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위암보다도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육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식을 필요한 부분만큼 조금씩 하셔야지 강하게 하시는 거 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폐암은 물론 담배 끊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지만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담배는 끊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간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B형 간염 예방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 너무 폭음을 하시면은 곤란하겠죠. 이런 노력만 해도 그 다음 단계 암들은 그렇게 확률적으로 많지 않으니까 요 정도 주의만 하더라도 친구보다는 암에 안 걸릴 가능성이 훨씬 많죠. 예,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암 말고도 인생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는 치매도 있고 중풍도 있는데 중풍은 크게 혈관이 터지는 출혈이 있고 혈관이 막히는 경색이 있죠. 그 뇌 출혈이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서는 뇌의 막이 이 두개골과 접해서는 경막이라고 있고요. 그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는 이 뇌척수액이 통하고 그 밑에 이제 연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개골과 경막 사이에 출혈이 일어나는 것은 머리를 다쳤을 때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넘어졌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며칠 지나서 병원 갔더니 뇌 출혈이 일어났다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그건 이제 점점 이제 두통이 심해지면서 이제 이 토하거나 정신이 좀 이상해지거나 뭐 혈압의 변화가 있거나 뭐 이런 변화가 오는 건데 처음부터 표가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피가 고였을 때 진단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고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은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주막 하출혈이라고 있고 이 지주막 아래에 이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 혈관들이 우리가 보통 보는 로타리라고 있죠, 로타리. 그것처럼 여러 가지 혈관들이 동맥들이 이렇게 모여서 로타리를 형성해서 쭉 이렇게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윌리스 스컬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혈관이 기형이 생겨서 이렇게 까리처럼 우리가 보통 풍선을 입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부위
그걸 동맥류라고 그럽니다. 이 동맥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면은 터지게 되면은 지주막 하출혈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내척수액으로 이렇게 피가 빠져나와요. 그러면은 내척수액은 뇌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척수액이 많아지니까 압력이 올라가죠. 내압이 올라가면 아주 심하게 토하게 되고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프게 되고 이것을 빨리 수술하면은 큰 후유증이 안 남고 낫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뇌가 척추 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면은 탈장이 일어나듯이 들어가면은 생명이 위험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몹시 아플 때는 항상 응급실에 가셔서 검사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출혈이 어디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다 다른데 뇌는 이제 크게 앞쪽에서 전두엽, 옆으로 이제 두정엽, 후두엽, 그리고 바로 옆에는 척두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출혈이 일어나는 곳에 따라 증상이 다르고 출혈이 아닌 경색도 일어나는 곳에 따라서 증상이 다릅니다. 근데 이 경색을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 편하니까 뇌경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나 뇌풍을 일으키는 것은 같은데 그 뇌경색이 일어나는 부위가 전두엽에 많이 일어나는데 전두엽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욕, 내가 이걸 뭘 하겠다, 저 사람 참 에너지가 많다 이런 거를 결정하는 의욕을 관장하는 센터가 있고 화가 나는데 이렇게 막 성질내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참는 충동 억제 센터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복잡한 거를 이렇게 계획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런 복잡한 일을 하는 데가 그러니까 평가하는 데가 있고 말을 논리적으로 하게 하는 센터가 있고 운동을 하게 하는 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보는데 저 사람 요즘 아무것도 안 해.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 이상한 사람이야. 참 활동적이었는데 그러면 전두엽에 경색이나 출혈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센터에 출혈이 일어나면 물론 이제 풍으로 나타나겠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이 참을성을 주는 데에 이 혈관이 막히면은 성질이 고약해지겠죠. 참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출혈이 일어나면 두서없이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정엽은 이 언어를 이해하는 쪽이 있고 그리고 이 공간 파악 능력이 이 두정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정엽에 어떤 경색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면은 이 한쪽 편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두엽은 논리적인 말을 하는 곳이라 했고 두정엽은 말을 알아듣는 곳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색이 어디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척두엽에는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해마가 기억을 담당을 해요. 그 해마가 망가지면은 기억력이 일조, 그 중에서도 초단기 기억. 바로 한 이야기를 잃어버리면은 치매 걸리신 분이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거는 지금 한 이야기를 잊어버렸으니까 초단기 기억이 망가진 것이고 그리고 내일 모레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안 나가고 집에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너 왜 안 나와? 모른다 얘기죠. 이건 단기 기억이죠. 근데 저희 장모님이 치매신데 모셔왔을 때 서울에 처음 집을 사가지고 사신 곳이 장충동이에요. 그래서 장충동이 어디십니까? 하고 아시겠어요? 했더니 장충동 뭐야? 이러셨어요. 이런 거는 오래된 기억이고 중요한 기억은 심피질이라 해서 이제 이 뇌의 바깥 부분을 인간이 되면서 점점 발달된 부분인데 이걸 심피질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오래된 기억이 남아 있는데 치매라는 게 딱 여기만 오고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같이 어울려 오는데 어떤 부분이 강하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이 오셨을 때는 심피질이 이상한 증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치매는 단기 기억만 떨어지고 오래된 기억은 괜찮다라고만 하는데 괜찮은 것은 아니죠. 이 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라는 것은 진단도 중요하지만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치매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렇게 쭉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뭐 무슨 동이지 근데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지만은 옛날 서울대학교 근방에 있는 뭐 이 방송하는 곳이다. 그 정도 아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른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해지면 그건 엄청나게 변화가 있는 거죠. 이 정도 갖고 이미 된 사람을 갖고 붙들고 치료하고 이런 건 난센스죠. 이렇게 오기 전에 치매의 기미가 보인다면은 그걸 제가 치매의 징조 증상이라고 프리미엄 조선닷컴에 제가 연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치매의 징조가 보인다면은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뭐 미시시피 강이라고 한번 따져봐요. 그 상류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아주 한 100년 가까이 천천히 이렇게 떠내려가고 치매 바다로 떠내려가요. 치매 바다이기도 하고 죽음의 바다이기도 하죠. 이게 점점 떠내려오는데 뭐 상류에 있을 때 뭐 남의 일이니까 관계 없는데 이 한 40년, 50년 떠내려오면은 이 물살이 조금 빨라져요. 그리고 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치매 바다가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팻말도 나타나고 그 바다에서 나는 냄새도 느껴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거 안 볼라 그래요. 치매 바다 아직 내 일이 아니야. 아직 한참 남았어. 그 냄새 나는 거 괜찮아. 그렇게 그냥 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 물살이 더 가파라져서 못 빠져나오고 빠져가겠죠. 옛날에는 이 치매 바다에 도착하기 전에 사람들이 대부분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배가 나빠가지고. 요즘 배가 좋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치매 바다까지 떠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도 자꾸 깊은 바다까지 끌려가서 오랜 동안 치매 바다에 머물다가 이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치매 냄새가 날 때, 징조 증상이 보일 때, 속된 말로 내 머리 기능이 나빠지는 것 같은 걸 느낄 때 근거는 없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옛날에 도로를 찍어봤더니 고속도로만 보여요. 근데 국도가 막혔어요. 고속도로 멀쩡합니다. 근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좋은 인공위성을 띄웠더니 국도까지는 보이는데 지방도로가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올렸더니 국도까지는 보이는데 골목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거기 보일 때까지 내버려 두어서 치료를 늦게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면 오는 병이 너무나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정말로 열심히 거기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대비를 하는 방법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머리를 열심히 써야 됩니다. 용불용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뼈가 부러져 갖고 이렇게 석고붕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풀어보면 근육이 이렇게 굉장히 약해져 있죠. 내도 안 쓰면 금방 그렇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제가 어릴 때는 저희 동네에 전기불도 없었어요. 물론 에어컨 당연히 없고 선풍기 당연히 없습니다. 그 여름 방학을 주로 낮잠 잤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낮잠 자는 시간으로 보냈는데 개학을 하고 학교에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낮잠 자는 시간에 학교 가서 앉아 있었으니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집에 와서 숙제하려 해도 힘들어요. 내가 깨 있었던 시간에도 힘듭니다. 왜 그러냐? 내가 공부하고 용수거 하던 세포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느끼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게을리하면 아까 제가 엉덩이가 가볍고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는데 조금만 게으르면은 내는 굉장히 위축이 옵니다. 그래서 이 노년이 될수록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머리를 써야 돼요. 서정태 선생님이 시작 활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옛날 일을 이렇게 간조를 합니다. 기억력을 더듬어요. 머리를 발달시켜요. 그게 습관이죠. 일부러 그렇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써야 되는데 쓰는 방법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일과 운동하는 거. 운동하면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아주 복잡한 내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을 만들려면은 지금 컴퓨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연산도 빠르고 뭐 다 빠른데 로봇을 만드는 건 힘들죠. 왜?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똑바로 서 있는 것은 내가 엄청난 정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침에 5km를 막 뛰었다가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꾸 움직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도 하셔야 되고 머리도 많이 사용하셔야 되고 이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내 혈관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를 하고 고지혈증과 고혈압과 고혈당과 이런 내 혈관이 녹서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 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고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죠.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하나를 서정태 선생님은 시를 쓰시지만은 뭐 남이 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일을 평생 지금부터 예를 들어 20대 되라면 한 80년 정도 열심히 하면 세계 1인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있으면은 살아가는 그 보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고독하지 않아야 된다 했는데 누구나 짝이 죽죠. 한 사람이 혼자 남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있어야 고독하지 않다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현실은 자기 혼자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도 떠나가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끝까지 고독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70년, 80년 계획을 세우시고 세계 1인자가 되기 위한 아주 특별한 걸 하나씩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효 대사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원효 대사가 당나라에 공부를 하러 가시다가 어느 날 밤에 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뭐 당연히 이 해골에 담긴 물이고 놀래가지고 뭐 토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으시기를 저게 아무런 정보가 없고 마음이 괜찮았을 때는 맛있었는데 내가 저게 해골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더럽다고 생각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이 편견이죠. 편견에 의해서 우리가 습득한 정보에 의해서 생각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골은 더러운 거야. 이렇게 이제 패턴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떤 이 입력된 정보를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 물이란 건 나한테 참 좋다는 걸 볼 수 있는 나한테는 그 물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지만 해골은 더러운 거야 이런 관념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목마를 때 물은 생명수라는 관점에서 보면 물은 굉장한 생명수였죠. 그러니까 어떤 편견을 배제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애를 우리 일상에서 조금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명정이 없던 시절에 내일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미 12시입니다. 제 일상적인 스타일로 따지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시간인데 마음속에 나 4시에 일어날 거야. 그러고 자면 일어나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미래를 경영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다고 미래를 경영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미래를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경영을 하셔서 나는 앞으로 건강하게 노후를 맞을 거야. 건강하게 재밌게 살 거야. 이런 어떤 메시지를 본인한테 자꾸 주어서 미래를 경영하십시오. 지금까지 동네병원 의사 김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